고층 아파트에서 각종 위험한 물건들이 떨어져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위로 의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차량 블랙박스에 잡힌 영상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된 차량이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자, 위에서 의자가 떨어져서요. 차량의 유리가 깨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철제로 된 의자가 떨어진 건데 아직 누가 왜 의자를 던진 건지는 확인이 안 되고 확인 있죠. 안 됐습니다. 네. 서울 시내 한복판이죠. 대방동의 아파트인데요. 네. 지금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앞유리가 박살나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 저런 상황이면은 정말 만약에 행인이 맞았다면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다. 네. 아니 공중에서 뭔가 큰 물건이 떨어지는데 이게 사람이 맞고 안 맞고는 그야말로 이게 확률 게임을 하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인근 주민의 이 증언이 보도된 걸 보면 저 아파트 옥상에 저런 의자가 놓여 있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이제 아파트 주택이 아니라 옥상에 버려져 있던 의자를 누군가 집어 던졌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일단 경찰이 이제 수사하고 있으니까 어찌 왜 저런 일을 누가 버렸는지는 반드시 좀 추적해서 찾아내야 할 것 같고요. 네. 자동차에 대한 수리 보상은 물론이고 좀 엄한 처벌을 받아야 경각심이 좀 확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겁나는 장면이고 참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인데 말이죠. 이런 사고가 최근에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천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높은 아파트에서 식칼이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한 아파트 주민이 크게 다칠 뻔했었는데요. 당시 피해자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누군가 날 향해서 던진 거 아닌가. 이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진짜 만약에 내가 하늘을 보지 않았으면, 만약 뒤돌아 서 있었으면, 그 칼에 맞았으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 네, 정말 그 칼이 자기 바로 앞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일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실수로 이게 떨어진 거라고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다행히 밝혀졌습니다. 저 증언을 듣고 우리도 뭐 1m라고도 하고 또는 2, 3m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인근에 식칼이 뚝 떨어진 거죠. 하늘을 보니까 창에서 뭔가 누군가 던진 것 같았다 이런 정황이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된 게 신축 아파트입니다. 네. 저 칼을 맞을 뻔한 주민도 이삿짐 정리하고 벤치에 나와서 쉬고 있었던 거고요. 또 새로 입주한 어떤 아파트 주택에서 짐 정리를 하다가 가방을 하나 먼지를 창밖에 대고 이렇게 터는데 그 가방에 넣어놨던 식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 스스로가 제 거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했고 이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라는 경위 설명을 경찰이 다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것은 고의성은 없었고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어쨌든 뭐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천만다행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일이죠. 벽돌도 떨어지고요. 보도블록도 떨어지고요. 컴퓨터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고의성이 없다면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다쳤으면 처벌하죠. 과실치상. 만약에 저 흉기, 식칼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만약에 좀 맞아서 좀 다치셨다고 하면 이제 과실치상인 거고 돌아가셨으면 과실치사죠. 그러니까 처벌을 당연히 받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런 뭐 상해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과실범이기 때문에 경찰도 입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의자나 이런 부분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는 떨어졌다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던졌다고 봅니다. 그렇죠. 의자가 어떻게 실수로 떨어져 있어요? 뭐 의자를 뭐 이렇게 뭐 빨래 널듯이 그랬을 수도 없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 사실은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던진 게 맞는 거고 그 부분은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보면 당연히 처벌이 되는 거죠. 미수 예를 들면 뭐 상해 미수라든지 뭐 살인 미수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밑에 사람이 있는데 그 겨냥해서 컴퓨터 던졌다고 보세요. 아무리 바보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컴퓨터 저 높은 데 떨어져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살인 미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거 사실은 처벌이 뭐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저는 사실 처벌이 능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야,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폭행을 가할 때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접촉을 해서 하는 거는 뭔가 좀 큰 죄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멀리서 뭐 던지고 이런 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직접 접촉이 없으니까 아니 뭐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란 걸 알아야죠. 솔직히 말씀드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안 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자를 던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요. 차는 지금 부셔졌습니다. 죄물손괴거든요.
근데 아이 뭐 좀 의자 던져가 차 좀 부셔주시고 사람도 안 다쳤는데 그리고 차값 물어주면 되지 유리창값 물어주면 되지 뭐 외제차면 어때 보험 다 들어놨는데 막 이렇게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또한 재범의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맞아요. 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안 합니다 다시는. 예, 엄한 처벌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린 게 이제 의자 떨어지는 거, 식칼 떨어지는 거 예. 이제 했지만 또 의정부 아파트에서는 아령이었죠. 초등학생이 네. 벽돌을 던진 것도 있고 벽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벽돌도 말이죠. 있었고 용인에서는 또 던진 벽돌에 길고양이를 돌보던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아령을 던졌는데 이 지나가던 여성의 쇄골이 부러진 경우가 있었는데 예, 예. 여기서 우리 컴퓨터 의자 이런 건 좀 위험하다. 하지만 작은 물건은 괜찮지 않을까. 절대 아닌 게 아령은 1kg짜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래 지나가던 행인에게 맞을 때는 70kg의 파괴력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붙으면서 강해지는데 그러니까 주먹만한 알감자 하나를 던지면 이게 한 20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밑에서는요 7kg의 충격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든 누구든 이 작은 물건도 절대로 창밖으로 집어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예. 제가 몇 년 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주한 미군이었던 한 일병이었는데 아파트에서 술을 먹으면 전 좀 알코올 중독이 있지 않나 의심을 하는데 술병을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스키병이라든가 와인병이 밖으로 던져지는데 이게 일상 다반사였다고 하니까 예. 그럼 그 아파트 밑에 지나다니던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벌이 예. 경각심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예. 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부분. 또 그리고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장난삼아 던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말이죠. 이거는 또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고 절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우리나라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하니까 못하죠.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모한테도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무슨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 책임이란 건 자기 책임이고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지 뭐 너 부모니까 네가 당신의 감옥 가 이건 안 되거든요. 다만 이제 민사 손해배상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책임 무능력자인 형사미성년자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부모가 이제 책임지게 민법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네. 항상 배상금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 위자료 적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어요. 만약에 이게 미국이라고 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상당히 나올 수 있죠. 왜? 야, 당신 자식이 잘못했어. 근데 당신 아이가 형사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형사미성년자가 못 가. 그럼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부모가 책임져야 되잖아. 부모가 감옥에 대신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배상금이라도 거액을 물려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법감정도 미국에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으니까 예. 사실은 위자료를 많이 판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한테 액수에 다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물어야 그래야 아이들한테 좀 부모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훈육을. 시키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돌보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자, 이 높은 건물에서 던지는 작은 물건, 하지만은 사람이 다치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각심을 좀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